전국민 사암심정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도우미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약과 사암침법. 오늘의 주제는 스테움스 폐금경과 폐의 병태생리학 및 폐질환 중에서 천식 그리고 폐섬유화증,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천식이란 무엇인가? 천식은 폐의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기도는 폐로 공기를 운반하는 관입니다. 천식이 있으면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때때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을 내쉴 때 기도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즉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13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천식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고가루, 운동, 바이러스 감염, 차가운 공기와 같은 특정 요인들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천식 유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식은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의 질환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은 무엇인가? 풀모너리는 폐를, 섬유증 즉 파이브로시스는 흉터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래된 부상이나 수술 후 피부에 생기는 흉터와 유사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수술 후 어깨에 이렇게 아주 짙은 흉터가 생겼어요. 이와 똑같은 것이 폐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폐포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어요. 흉터가 생기면 폐가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즉 호흡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은 폐에 흉터가 생기는 과정으로 섬유화된 조직이 폐의 작은 기낭 내부, 즉 폐포, 폐포에서 혈류로 산소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낮은 산소 수치 그리고 딱딱한 흉터 조직 자체는 폐섬유증 환자에게 특히 걷거나 운동할 때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의 가장 큰 원인은 천식입니다. 그런데요, 폐섬유화증이나 천식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천식 관리해 나갈 뿐입니다. 천식이나 폐섬유증은 완치법이 있나요? 아니요. 천식이나 폐섬유증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천식의 경우 흡입기와 기타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폐섬유증 치료는 약물 치료, 산소요법, 그리고 폐재활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국 NIH에서 기관지 천식, 기도 재형성 및 폐섬유증은 하나의 과정의 연속적인 단계입니다. 기관지 천식은 지속적인 호흡기 염증, 기도 과민성 그리고 기류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이질적인 질환입니다. 광범위한 상피 손상, 기도 평활근 비대, 콜라겐 침착 그리고 상피하 섬유화와 같은 기도벽 구조의 변화로 정의되는 기도 리모델링은 천식의 주요 특징입니다. 폐섬유화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천식의 발병 기전에서 흔히 발생하며 질병의 중증도 및 치료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으로 인한 기도 염증 및 리모델링의 비가역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섬유화증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가? 폐의 흉터 조직은 신체가 산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여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폐섬유화증은 다음과 같은 다른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성 폐렴 등등의 여러 폐 감염증이 또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혈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에 노출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폐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이 오래돼서 폐섬유화증으로, 폐섬유화증이 되면 이와 같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천식과 폐섬유증 치료, 사암침법. 요법을 말씀드리면 폐정격, 즉 태백태연의 N극, 소부어제 S극, 그리고 보조요법으로 대장정격을 같이 씁니다. 족삼리 곡지 N극, 양곡 양계 S극, 천식과 폐섬유화증 치료 사암침법은 폐정격과 대장정격 양쪽에 다 놓는다.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그러면 왜 폐정격인가? 지금부터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논문은 제가 그동안 늘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이 논문 발제자들이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 했나 봐. 어쩌면 제가 이제까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스테움스 폐금경의 그 경기, 폐의 기능, 그것과 100% 똑같은 논문을 냈어요. 이건 2024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수년 전부터 말한 것, 그게 오리지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논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암침법 TV에서 인용했다라는 글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중의학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 및 호흡기 합병증의 기전에 대한 연구.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신체를 감싸고 있으며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합니다. 인체, 배설, 체온 조절, 외부 자극 감지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폐는 인체에서 가장 큰 호흡기관이며 주로 가스교환을 촉진하여 공기 중의 산소를 혈류로 운반하여 다양한 시스템과 기관에 공급하는 동시에 호흡을 통해 체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전통 중의학 괄호 열고 동의학에서는 폐가 피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이를 폐주피 이론으로 요약합니다. 이는 폐와 피부의 상호 연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매우 일반화된 개념으로 피부, 땀샘, 신체 표면의 표피, 털이 모두 폐의 지배를 받는다고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의학은 피부와 폐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기관으로서 내재적인 연관성을 지닌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폐 발달 분석, 조직 구조 및 병인 유사성 분석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본질적으로 전통 동의학과 현대 서양의학 이론은 피부와 폐 사이의 심오한 생리적, 병리적 연관성에 동의하며 인간 건강에서 두 기관이 상호 의존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들도 전문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사이트 주소 또는 여기 큰 글씨로 제목을 올려놨어요. 이것을 옮겨 적으세요. 철자법 틀리지 않게 옮겨 적으시고 구글 검색란에 그대로 이 주소나 혹은 이 키워드를 놓고 클릭, 그러면 상세 전문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전통 동의학에선 폐는 폐합 피부라고 해서 피부와 토록을 주관한다. 그런데 피부는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폐 역시 저 깊숙한 곳에 있지만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이에요. 깊숙한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어도 기도 그리고 폐포는 직접적으로 외기가 닿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한눈에 보면 중경사께서는 폐의 질환을 표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그리고 폐포 모두 다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인데 그 닿는 공간의 피부인 기도상피, 즉 공기가 닿는 부분, 폐포 안의 상피, 공기가 직접 닿는 부분, 그 부분에 피부가 망가진 거야. 피부가. 이것은 폐의 소관이다. 그것을 또 수천 년 전에 황제내경 지필진들은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에도 터럭이 있고 폐포에도 안에 내피에 터럭이 있어요. 황제내경 그리고 상한론의 저자 그들은 안 겁니다. 해부생리학적으로 이해했지요. 따라서 폐가 피부를 주관한다. 이것은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터럭이 있는 피부, 기도상피세포, 그리고 알베올리, 폐포, 여기에 결함은 폐허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폐정격을 쓰는데, 또 하나 폐면역력 역시 폐의 정상적인 정기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로서의 폐허증, 그건 폐정격증이죠. 폐면역결핍증 및 폐질환. 폐면역결핍증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재발성 감염과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폐 조직을 손상시키며 섬유증으로 이어지는 흉터 형성 과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섬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정격입니다. 그러면 왜 대장정격인가? 천식과 폐섬유증에 미국 NIH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에서의 종격동 림프절 비대, 질병 진행 및 폐기능 추세와의 관계에서는 CT 스캔에서 종격동 림프절 비대 소견은 특발성 폐섬유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그렇습니다. 림프절 비대, 림프 면역력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왜요? 이것도 일종의 자가면역증이거든요.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폐섬유증은 흉터가 기도를 손상시켜 점액이 축적되고 지속적인 기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점액 배출 및 폐 림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액 배출 장애 및 기침, 기도 손상, 폐섬유증은 기도를 왜곡시켜 점액이 축적되지만 배출, 즉 가래를 뱉어내는 데 어려움, 그 지연으로 인해 염증과 호흡곤란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림프 배액 장애. 폐 림프는 조직에서, 즉 폐조직에서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폐 림프계 기능이 저하되면 점액과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정리해드리면 폐정격을 놓아서 폐실질 조직, 기도, 그리고 폐포의 평활근을 수축 팽창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폐정격은 근본적인 치료법이죠. 그리고 점액을 뱉어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액이 자꾸 축적되죠. 염증이 더 가중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폐의 림프 조직에서 그 과도한 점액, 가래를 훑어내더라. 드레인을 시키더라. 그런데 폐 림프 기능이 저하되면 점액과 노폐물이 축적된다. 그래서 대장정격. 그런데 폐섬유증은 폐가 흉터가 생기는 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역체계가 실수로 신체 조직을 공격하여 폐에 염증과 흉터가 생깁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폐섬유증을 유발하는 방식. 면역체계 기능 장애.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체계가 폐를 포함한 신체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염증과 흉터. 이러한 자가면역 공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 조직의 흉터를, 섬유증을 유발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로 대장정격. 근본적인 치료법인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양쪽에 다 꾸준히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구글 검색으로 폐섬유화증 그리고 만성천식 치료법 있는가? 현재까지는 완치법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에 따라 맞춤요법으로 관리해 나갈 뿐입니다. 어차피 완치 안 되는 병이에요. 믿져봐야 본전이라니까. 폐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하루가 다르게 몸의 변화가, 폐의 변화가 일어남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